자, 지난번에 우리가 유튜브의 신, 함께 책 보면서 우리가 사업 기획서를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유튜버가 된다면 또는 자신이 유튜버 기획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이런 유튜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사업 기획서를 쓴다면 어떻게 쓸 건가라고 그래서 오늘 하경이가 쏜 사업 기획서 발표해보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자신 있는 관심 분야 찾기. 나는 비올라 연주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비올라를 많이 연주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한 악기 연주는 곡이 많아 지속적인 업로드가 가능하다. 사회적인 이유로는 현재 클래식은 다른 장르의 음악에 묻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 있는 곡들을 커버함으로써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비올라를 친숙한 곡으로 쉽게 알리고 싶다. 2번 메인 기획 정하기. 나는 비올라로 연주하는 요즘 곡들이란 컨텐츠를 메인 기획으로 삼고 싶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팝송이나 케이팝 노래, 또 영화 음악들을 관련된 옷을 입고 비올라를 연주하는 것을 올리고 싶다. 세 번째,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 나는 시청자 연령대를 10대에서 20대로 정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 클래식을 잘 모르는 10대, 20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중점으로 팝송이나 아이돌 노래를 커버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친숙하게 소개하고 싶다. 기본 컨셉 정하기. 노래에 맞는 복장, 즉 슈퍼마리오 곡을 커버하면 마리오 모자를 쓰고 한다든지 해서 곡에 맞는 분위기로 친숙스럽고 특별하게 연주를 하고 싶다. 5번 업로드 주기 정하기. 나는 일주일에 2번 저녁 6시에 올리고 싶다.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2번 이상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번 좋은 질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싶다. 또한 저녁 6시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퇴근 혹은 학교를 한 후 영상이 작은 위로와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이다. 6번 영상 길이 정하기. 나는 3분에서 5분으로 할 것이다. 일단 보통 곡이 3분에서 5분이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닉네임과 채널명 정하기. 나는 마이 리틀 비올라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비올라는 작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닉네임은 비올리로 그냥 비올라를 조금 변형시켜 만들 것이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하경이가 기획서를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찾기라는 부분에서 이제 비올라 연주했는데, 요 부분에 선생님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게, 그러니까 분야, 음, 분야에서 이 메인 기획이 비올라인지, 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메인 계획이 그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구체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비올라인데 비올라로 연주하는 요즘 곡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메인 기획을 이렇게 정한 거라고 하면은 맞아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너가 지금 여기서 뭐그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클래식 중에서도 이른바 비올라 연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볼 거냐면 어쨌든 요 상태를 놓고 봤을 때 비올라 연주를 택했고 비올라를 많이 연주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개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한 악기 연주는 곡이 많아 지속적인 업로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이유야. 반면에 이제 여기서 사회적인 이유, 객관적 사회적인 이유로는 현재 클래식은 다른 음악 장르에 묻혀 점점 입지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 있는 곡들을 커버함으로써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비올라를 친숙한 곡을 쉽게 알리고 싶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너가 지금 클래식을 알리는 게 목표인가? 인기 있는 곡을 커버한다라고 했는데 이 인기 있는 곡을 커버한다는 거는 클래식의 인기 있는 곡을 말하는 건지 요즘 인기 있는 곡을 말하는 건지 뭘 말하는 거야? 저는 그냥 요즘 인기 있는 요즘 인기 저게 있는 곡 커버. 현재 클래식이 아니라 뭔가 비올라나 현악기는 이런 게 어. 맞을 그러면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비올라를 친숙한 곡을 쉽게 알리고 싶다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넌 지금 클래식도 알려야 되고 비올라도 알려야 되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그 타깃 이걸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 타깃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서브, 그러니까 그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고민이 아직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어쨌든 나는 비올라로 연주하는 요즘 곡들이라는 컨텐츠를 메인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되는 거야? 클래식 얘기는 음, 차라리 해야 돼. 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팝송이나 케이팝 노래 또 영화 음악 등을 관련된 것을 있고 비올라를 연주하는 것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너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은 이 클래식 어쩌고 이 얘기를 쓸 게 아니라 비올라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을 여기다 써야지. 그 비올라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그 전에 우리 그 클래식 무슨 그 책 봤을 때 네. 비올라에 대해서 어쩌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바이올린과 첼로 정도를 구분하지 비올라라는 악기에 대해서 뭐 아는 사람이 뭐 부족하다던가 혹시 그런 것 관련돼서 설문조사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자료를 네가 뭐 한다거나 아,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 동영 유튜브에서 바이올린 하면은 이제 그 검색 음, 건수가 검색량이 뭐 100만 건인데 비올라에서 검색했더니 뭐 검색건이 뭐 10만 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00대 10, 10대 1 정도의 비율로 뭐 한다던가. 선생님 몰라. 사실은 정확히 어떤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객관적인 뭐를 잘, 지표 보여준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비올라라는 부분들 그리고 너가 여기서 이제 비올라라는 악기 갖는 그 가능성, 매력 뭐 이런 부분들 왜 비올라를 알려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 나름의 비올라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더 설명이 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지. 너가 대중의 큰 호응을 얻기 음, 위해서라는 어떤 그러한 이유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서 나는 비올라를 사람들에게 널리 이렇게 전파하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면 여기서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 사명감이 필요한가? 왜 그것도 중요한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시장조사. 실제로 유튜브 중에 비올라를 갖고 유튜브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라는 점들. 그래서 비올라를 갖고 현재 유튜브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그들은 어떠한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네가 요즘 말하는 비올라 연주하는 요즘 곡들이라는 것들을 네가 그 뭐야 메인 기획으로 삼았을 때 요게 이제 이른바 틈새 시장일 수도 있고 이걸 아무도 지금 개척하고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 아니면 이미 있다 하더라도 그들과 너가 갖는 차별성이 뭔지 어?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너무 재미없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내가 그 학교에 이제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갖는 어떤 그런 장점들 특장점을 살린다던가 그런 점에서 이제 남들과의 차별성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는 또 클래식 얘기를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점에서 지금 너가 비올라하고 클래식하고 지금 이렇게 뒤섞여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해서 한 의무를 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올라를 그 10대, 20대를 정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비올라가 10대, 20대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사실은 비올라에 대해서 10대, 20대보다 오히려 더 어른들이 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네가 막연히 10대, 20대로 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가 봤을 때 비올라는 악기를 만약에 어? 오히려 비올라는 악기의 어떤 그런 특성상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악기 선생님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냥 선생님 생각해서 막 하는 거면 오히려 어른들이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비올라 악기의 어떤 그런 네. 것들을 갖고 오면 그럼 오히려 팝송이나 노래를 커버하는 것보다 중장년층이 좋아하는 노래를 비올라로 연주하면 오히려 더 이제 호응을 끌어낼 수 음, 지 않나라고 하면 너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하경이 네가 지금 그 중학교 1학년이라는 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가 중학교 1학년인데 10대, 20대 때 네가 과연 먹힐까? 쉽게 말해서 인기를 끌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차라리 너가 내가 어른들한테도 싹싹하고 저기 하니까 음, 어른들이 나를 예뻐하니까 오히려 4, 음, 50대 뭐 그런 사람들이 엄마 아빠 계층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계층들이
훨씬 더 나를 더 좋아할 수 있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 난 더 어필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오히려 너가 시청자 연령대를 거기로 정하고 컨셉 자체도 그럼 뭐 이렇게 귀여운 딸, 뭐 귀여운 손주의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내가 뭘 가겠다던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장점을 살려서 아까 말한 대로 팝송이나 아이돌 노래를 한다라면 그 부분에서 너가 그 현실적인 고민들 뭐야 부모님 세대나 어른 세대들의 노래를 네가 잘 모르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팝송이나 아이돌 는 내가 즐기는 문화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나는 10대, 20대랑 난 소통하겠다. 라고 뭐 얘기한다던가.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더 중요한 요인이냐에 따라서 시청자 연령층에 대한 설정들이 달라질 거 아니야. 아니면 10대, 20대가 아니라 나는 그냥 뭐 전 연령을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10대, 20대에게는 뭐 클래식을 주고, 뭐 몇 대, 그 어른들을 위해서는 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청자 연령대가 뭐야, 다양하게 가겠다는 것도 가능하고, 안 그러면, 또 뭐, 그냥 또 지금 뭘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어쨌든 시청자 연령대를 정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가 어떻게 아니, 비올라는 악기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범용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누구에게나 편하게 먹힐 수 있다. 음악이라는 게 꼭 굳이 무슨 이렇게 나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게 어느 한 세대만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세대에게 그냥 이렇게 음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먹힐 수 있는 게 있잖아.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 있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비올라는 악기 특성이 그러하다면 그런 악기 특성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너한테 조언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비올라를 몰라서 지금 내가 그거를 이렇게 짚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만 쌤은 지금 너가 기획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가능성을 쭉 얘기해 주는 거고 하경이가 비올라에 대해서 제일 잘하고 잘 알고 하경이가 하경이 스스로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들 중에서 너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가 수정이 되면 될 거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기본 컨셉 정하기 위해서 노래에 맞는 복장,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이제 뭐 친숙스럽고 특별하게 연주했는데, 친숙스럽고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숙하고, 어, 아이고. 친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친숙스럽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알맞게 쓰면 되고, 특별하게 연주를 하고 싶다 해서, 요것도 이제, 너가 이제 그 10대, 20대를 설정을 하고, 요즘 노래를 설정하는 거면 이게 맞는 거지. 그 기본 컨셉이 어쨌든 친근하고 특별하게 연주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곡에 맞추어서 그 맞는 복장이라든가 분위기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 부분들 꼭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른바 친근 전체적으로 비올라라는 악기를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어떻게 하면 소개하게 할 것인가 비올라라 악기의 음악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기게 할 건가 요게 너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컨셉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일주일에 2번, 저녁 6시에 올리고 싶다는데 일주일에 2번, 2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뭐 월목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 올린다는 거야? 주기가? 네, 100번도 네. 아니고 저녁 6시에 올리고 싶고 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으로 2번 이상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2번 좋은 질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싶다. 또한 저녁 6시인 이유는 퇴근한 후 영상이 작은 이유가 힐링돼서 그렇게 써야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는 10대 20대 얘기했는데 퇴근을 한 후 영상이 작은 이유가 힐링됐으면 좋겠다. 6시에 퇴근해 여기 학생들이 아니요. 그런 점에서도 보면 또 일관성이라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의문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까 10대 20대면 10대 20대의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도 네가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 2번 이상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돼 있는데 매번 촬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네가 네. 연주면 한 번에 그냥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업로드만 주기를 이렇게 하면 음, 되잖아. 그런 부분에서 너가 그거에 대한 고려를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너가 저기 이것도 이제 저기 라이브로, 어? 라이브로 할 건가? 아니면 미리 뭐 해서 찍어서 그냥 업로드 해 놓는 건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주기 정도가 중요한 거지. 뭐 몇 시에 열릴 거냐, 몇 시에 올리냐라는 것들은 사실은 그냥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성이 방송과 달리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을 때 클릭해서 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로드 돼 있으면. 그런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지. 만약에 지금 네가 저녁 6시라는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는 생방송을 하겠다는 거잖아. 생방송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넌 생방송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기존 미리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도 너가 조금 더 이 부분이 세밀하게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왜 하필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걸 정해놨나? 일주일에 두 번, 현실적으로 두 번이나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데 그 현실적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촬영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어갈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죠. 영상 길이에서 나는 3에서 5분 할 것이다 라는데 보통 거기 3에서 5분이고 그 시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보면은 한 번에 한 곡을 듣는 건지 근데 이제 그 보통 그 음악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비올라나 이런 곡을 딱 틀어놓고 막 이렇게 감상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배경음악 비슷하게 틀어놓고 집안일 한다던가 뭐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아? 보통 뭐 네. 수행에서 그 정확히 네네. 그런데 뭐 카페 음악 틀어놓는다던가 그럼 오히려 보통 곡이 3분 한 곡은 3분인데 그걸 이게 뭐 메들리라고 해야 되나?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플레이리스트처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던 거 3분짜리 이제 뭐 반복 재생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음, 있겠고 뭐 어쨌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서 그 시간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해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보통 곡이 3, 5분이고 이건 이제 맞고 그럴 때 이제 한 곡씩만 이렇게 올릴 거다라면 그럼 곡만 올릴 건지 아니면 그 곡에 대해서 뭐 간단한 해설 설명 뭐 이런 것도 같이 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냥 나는 한 번에 한 곡만 하겠다라는 걸로 하겠다라면 그 이유는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이 리틀 비올라가 할 거고 뭐 이거 잘 얘기했고 닉네임은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특성을 뭐 이렇게 채널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목을 정한 것 같고 뭐 이건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 요 부분들이 하경이가 수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어?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이 기획서가 지금 이제 초안이에요, 초안. 이제 네가 이제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어.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네가 수정안을 지금 작성해서 다시 제출을 할 거란 얘기지. 몇 분 정도 시간 줘? 지금 11시. 아, 너 편한 또 얘기해. 몇 분 정도? 음, 대략적으로 쓰고 시간 더 네. 필요하면 더 달라고 그러면 돼. 그래서 지금 너가 선생님이 말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한번 수정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네. 어, 됐어? 일단, 어. 일단 10분에서 15분에 해보고 안 되면은. 그래, 그래. 더 얘기하면 되지. 어. 네. 자, 그러면 10분 후에 만납시다.
썼어? 확인했어요. 음. 덕분에 쌤이 열심히 찾아봤어. 비올라, 요 사람이 유명해. 비올리스트 안톤? 알아? 아니요? 36만 6천 명 이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구독자가. 비올리스트 안톤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 거기다 썼어? 네,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 네, 보내줘. 아니, 그럼 넌 지금 그 엄지손가락으로 지금 저기를 쓴 거야? 네. 와, 이것도? 올레 글도? 아니, 저거는 노트북으로 쓰는데 엄마가 지금 그 어, 플랜팅의 노트북을 가져가가지고 지금 이건 맥북으로 하고 있거든요. 회의는 그래서 남는 대단, 게 아이패드에 배터리가 없어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치냐? 쌤은, 이게 수정판? 얼마나 바뀌었는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난 내 자신 있는 관심 분야 찾기. 나는 비올라 연주를 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비올라를 많이 연주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또한 악기 연주는 곡이마다 지속적인 업로드가 가능하다. 사회적인 이유로는 현재 비올라는 다른 악기에 묻혀 점점 위치가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비올라를 검색하면 약 2천여 개 영상이 나오는 반면 바이올린을 검색하면 1.5만여 개의 영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곡들을 커버함으로써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비올라의 친숙한 곡을 쉽게 알리고 싶다. 2번 메인 기획 정하기. 나는 비올라로 연주하는 곡들 이런 콘텐츠를 메인 기획으로 삼고 싶다. 나는 차분한 영화 음악이나 발라드 등의 노래를 커버하며 비올라의 중요한 매력을 알리고 싶다. 음, 세 번째, 시청자 연령대 정하기. 나는 시청자 연령대를 4에서 50대로 정하고 싶다. 왜냐하면 비올라라는 악기를 좋아하고 중후한 멋을 좋아하는 40에서 50대가 비올라가 연주하는 음악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을 중점으로 차분한 영화 음악이나 발라드 등의 노래를 커버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비올라를 소개하고 싶다. 4번 기본 컨셉트 정하기. 노래에 맞는 복장을 입거나 학생에 맞게 교복을 입어 단정하게 유지하고 싶다. 5번 업로드 주기 정하기. 나는 일주일에 2번 올리고 싶다. 왜냐하면 일단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 그래서 2번 이상 촬영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번 좋은 질의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싶다. 6번 영상 길이 결정하기. 나는 3분에서 5분으로 할 것이다. 일단 보통 곡이 3분에서 5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후 여러 촬영본들을 묶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배경음악으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 7번 닉네임과 채널명 정하기. 나는 마이 리틀 비올라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비올라는 작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닉네임은 비올리로 그냥 비올라를 조금 변형시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하경이가 아까 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일관성을 가지고서 이제 일관성 있게 이게 쓰고 있는 점들이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썼던 기획안에 비해서 이제 요 기획안이 조금 더 이제 일관성을 띠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제 뭐야 구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화 시킬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올라 뭐 그 현재 어떤 그런 이런 걸 조사를 통해서 현재 어떤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근데 아까 쌤이 그 보여줬던 것들처럼 이게 네가 비올라 연주하는 곡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 쌤이 뭐 유튜브를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다시 이제 그 인기 있는 뭐로 한다던가 아니면 인기 있는 곳들을 봐서 그 사람들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이제 너는 그럼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질 건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6만 3천 명이 좀 많은 편인 사람인데 유료가 되는 음악과 찬양을 연주하고 레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컨셉을 이렇게 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여기는
ASMR 영상과 노래 영상을 찍는 비올라입니다라고 해서 구독자 9명까지 이제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됐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마다의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 비올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비올라라는 부분들이 선생님이 몰라갖고 찾아보니까 그 한 7도? 그 바이올린보다 저희 음역대가 낮다면서. 그래서 네. 너가 말한 대로 이게 중후한 매력, 그래서 중후한 어떤 그 매력을 얘기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시청자 계층과 통할 거다라는 식으로 설정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 아닌가. 그리고 이제 4, 50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서 뭐 이렇게 영화 음악이라던가 발라드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뭐한 것들, 정한 것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시도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너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은 실제로 이제 그 음악, 영화 음악이나 뭐야 그 발라드 음악에서 그러면 이제 4, 50대들이 좋아하는 영화 음악이나 발라드 그 음악들을 네가 저기 하고 뽑고 그 다음에 그 악보도 구해야 되고 그 악보를 구하는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그 것들을 연주하는 거에 글쎄 모르는데 대부분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법적인 문제, 뭐 저작권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너가 악보만 보면 할 수 있는 건지 뭐 연습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뭐 찍고 올리고 그런 거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그 그런 것도 또 고려되겠지. 지금 이제 12월 달이면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것들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네가 정하는데 순서를 정하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음악을 할 건지 물론 나중에 올려놨을 때야 사람들이 이제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 시기에 맞는 그런 음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시기는 네가 또 시기에 따라서 음악 배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목록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또 이런 고민들이 또 이제 더 구체화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일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하경이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유튜버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학교 공부를 물론 열심히 잘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너가 뭔가를 계획해보고 그걸 실행해보고 또 그 부분에서 또 뭐야 성과를 얻어보고 또 만약에 성과가 네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나오지 않는다라면 또 그 실패 원인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또 이렇게 개선을 뭐 해본다던가 이러면서 오히려 학영이 너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좀 이렇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음악을 올린다 할 때 단지 뭐만 음악만 그대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너가 등장해서 그 음악과 관련 그 비올라라는 악기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를 할 건지 아니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음악 연주만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너가 비올라를 연주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줄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뭐야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 음악으로 했을 경우에 그 영화 음악 영화 배경을 뭐 이렇게 뭐 음, 깔아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더 있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너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기 전에 고민해서 준비도 하기도 하고 또 막상 실제로 그 작업들을 해보다 보면 기획 단계하고는 달리 현실에서 부닥치는 문제가 또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수정을 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안착시켜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그 유튜버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야. 그 학경이가 지금 뭐 교회 성가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교회 성가대도 물론 학경이가 이제 그 거기에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서 그냥 비올라만 연주해주고 그다음에 뭐야 가끔 노래만 하면 되는 건지. 근데 거기도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 있을 거 아니야. 네. 지휘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성가대를 더 잘하기 위해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또 지휘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곡 선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뭐 그런 분들인데 이제 뭐 그래서 자기는 물론 이제 그 책임을 맡는 거와 달라지고 아니면 학교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지. 우리 성가대가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안서를 이렇게 내보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방법이 되는 거고. 뭐 학영이가 뭐 내년에 아니, 올 겨울 방학을 또는 뭐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겠다.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크리스마스를 이번에 뭐 어떻게 보내자. 가족여행을 가는데 뭐 어떻게 가자. 라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기획할 음.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그 일들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글로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학영이가 자꾸만 이제 기획력 이런 것들도 또 키우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중요한 건 이제 학영이 하다 보면 이게 기획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어. 막 아이디어가 막 자꾸 나오고 샘솟고 그러게 맞는 경우도 있고 난 싫어. 난 이게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뭐 싫은 경우도 있어. 뭐 그러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구나. 그럼 누가 기획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냥 뭐해? 네가 기획 잘해. 그럼 나는 그걸 실행을 잘할게. 난 뭐 이렇게 역할을 잘할게. 라는 식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유튜브를 하면서 기획서를 써보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있어? 아니면 그냥 숙제니까 한 거야? 마음이 어때? 어, 해보니까 음, 재밌기도 했고 옛날에 음, 근데 아직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음, 그 옛날에 오케스트라에서 이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었어서 음, 그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오케스트라에서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렇게 고민했었다고? 오케스트라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크리스마스 때 막 음, 소품도 사고 영상 촬영도 했던 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하면서. 그래, 그래. 하여튼 뭐, 쌤 생각에는 뭐, 물론 이제 학연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황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도전을 해보는 뭐 그러한 것들도 학연이 인생 자체를 흥미롭게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또 뭐, 너가 지금 당장 더 중요한 일, 너의 어떤 시간을 또 이렇게 나눠 쓰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뭐 학영이가 알아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이렇게 선택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수고 많았고, 그 다음 주에는 책이 톡톡톡이라는 책이야. 책이 톡톡톡인데 왜 음, 제목이 톡톡톡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톡톡톡이라는 책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이 주말 잘 네, 보내고,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